선비님들, 오늘도 야담 도화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애달픈 사랑과 운명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중기 한 산골 마을에 도연이라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이 있었답니다. 도연은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게 살았지요. 어머니의 약값을 구해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매번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약값은 점점 많이 드는데 생활비도 구하기가 어려워 도연은 몹시 괴로웠어요. 그때 마을에서는 흉가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소문이 퍼졌답니다. 그 집은 과거 부유한 상인이 살았던 저택이었으나 도적의 습격으로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곳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딸의 원혼이 폐가를 떠돈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지요. 내기를 좋아하는 마을의 박대감은 술 기운에 취해 이렇게 말했어요. 폐가에서 보물을 꺼내오는 자에게 금화 50냥을 주겠다. 50냥. 도연은 그 말에 흔들렸지요. 이 돈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텐데 밤새 고민하던 도연은 위험하더라도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횃불을 들고 도착한 폐가는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황폐해 보였고 내부는 썩은 나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어요. 그는 방을 하나씩 뒤지며 보물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차가운 바람과 함께 희미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슬픈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집의 마지막 주인 혜원입니다. 혜원은 부모와 함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연을 털어놓으며 간청했답니다. 내 유골과 옥반지를 찾아 묻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슬픈 눈빛에 마음이 흔들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폐가에서 혜원의 유골과 옥 반지를 찾아 묻어주었지요.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기 전 도연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약속대로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무슨 능력입니까? 당신은 이제 세상에 숨겨진 재물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우물가에 가보세요. 그곳에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도연은 혜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어요. 이곳은 오래전부터 전란을 대비해 재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한 곳이었죠. 우물가에 도착하자 도연은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연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 흙과 돌 아래를 파헤쳤고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자 금화와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홍길리 마을 구율금, 전란이나 기근시 사용이라 적힌 낡은 문서도 들어 있었어요. 도연은 상자를 들고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그는 금화와 문서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상자 속 금화는 과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모아둔 공동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문서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네. 이 금화는 오래전 마을 사람들이 전란에 대비해 숨겨둔 것이지. 묻은 곳을 몰랐는데 자네 덕분에 다시 찾을 줄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도연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약방에 들른 도연은 한쪽에서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약값을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한 젊은 여인이 약재상 앞에 서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화였지요. 아버지의 병이 깊어져서 약을 구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나 약재상은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리 간청해서 깎아주지 않았소? 사정은 딱 하나, 더 이상은 나도 어렵소. 죄 비싼 약초들만 가져가질 않소? 정화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간청했지만
약재상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간호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약값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탔던 자신의 모습이 그녀와 겹쳐 보였지요. 도연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말했어요. 이 여인의 약값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낯선 분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저도 어머니를 간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값이 없어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 괴념치 마시고 약을 사서 아버님께 드리십시오.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은 약재상에게 대신 값을 치르고 약재를 정화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어르신께 차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화는 약재를 품에 안고 천천히 물러났어요.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아버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아버지를 향한 정화의 효심 어린 마음을 보고 도연은 정화에게 마음이 끌렸지요. 정화 또한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며 다정한 도연을 의지했어요. 이후로 도연은 종종 정화의 집에 들러 그녀의 아버지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답니다. 부모님 병간호를 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도연과 정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었지요. 도현님, 제가 당신을 만난 건 하늘이 주신 인연이겠지요? 정화 그대가 함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소. 그날 밤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고 정화는 도연의 품에 기댔지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어요. 방 안의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은 조금씩 짙어지고 서로를 물들였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연의 능력을 알게 된 현감이 그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연이 숨겨진 금화를 찾아 마을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소문은 곧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현감의 귀에 들어갔어요. 재물을 탐지하는 능력이라니. 그 능력이 내 것이 된다면 나는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음이야. 현감은 도연을 관하로 불러들였지요. 내가 원하는 재물을 찾아 바치면 너와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감, 제 능력은 개인을 위해 사사로이 써서는 아니 됩니다.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거절한다면 내 놈의 여인 정화라 했더냐? 그것을 내 첩으로 드리고 그 아비의 약을 끊을 것이다. 내 어미도 무사치 못하겠지. 도연은 깜짝 놀라 외쳤어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싫다면 내 말을 따르면 될 일. 결정은 내 몫이다. 도연은 정화와 마을 사람들에게 현감의 말을 전했어요. 정화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도 자기는 괜찮으니 현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현감의 욕심을 욕하면서 두 사람을 안타까워했어요. 정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의 뜻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리 탐욕스러운 자니 분명 부정과 비리로 은닉한 재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자네가 그의 비리를 찾아낸다면 우리도 힘을 모아 맞서주리다. 도연은 현감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현감이 관아 근처에 은닉한 재물을 두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할 외곽 어딘가에 숨겼을 겁니다. 어릴 적 들은 이야기인데 관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사당이 현감의 조상 때부터 사용되었다 하더이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지요. 도연은 사당으로 가 기둥과 바닥을 조사했어요. 여기 무언가 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바닥 아래에 무언가 있습니다. 도연과 마을 사람들은 바닥을 파헤쳤고 땅속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현감이 숨겨둔 금화와 마을 사람들에게 착취한 금화의 내역이 적힌 장부가 들어 있었답니다. 헌데 일개 마을의 평민들이 모은 증거를 가지고
고발한다고 중앙에서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관찰사 나으리께 진정을 올리지요. 제 아버지가 그분과 오래된 인연이 있으니 제 이름을 보시면 한 번은 읽어주실 것입니다. 도연의 아버지의 인품을 흠모했던 관찰사는 진정서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조사를 명했지요. 감찰관이 마을 관아에서 현감을 추궁하며 금화와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모함이라며 부정하던 현감은 분명한 증거에 더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현감은 관직을 박탈당했고 그가 수탈한 금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되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연에게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정화에게 돌아간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이제 그대와 아버님도 내 가족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할 것이요. 나와 혼인해 주겠소. 평생 곁에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도연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바르게 써야겠다고 다짐하며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돕고 보살피며 정화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비님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